자, 지금 시간이 2023년 8월 6일 일요일이고요. 오후 9시 37분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 자, 341.25에 끝났잖아요. 예, 야간 선물은 1.35포인트 내렸어요. 그래서 340.95인데 1.35를 빼면 339.90이 됩니다. 339.90. 자, 분기봉부터 보면 분기봉의 전 종가가 337.95죠. 근데 339.90이 되면 이제 2포 차이로 줄어드는 거예요. 전분기 종가와의 거리가 2포로 줄어듭니다. 2포. 그리고 자, 올봉은 계속 하단선 아래 있죠. 예, 계속 하단선 아래 있기 때문에 이게 제 입장에서는 매도를 권장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내려갈 수는 있는데 이렇게 차트를 그리면 매도를 권장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내려가기를 바라지만 매도는 권장할 수가 없는 거고, 전봉 저가를 붕괴하지 않으면 오히려 매수 전략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근데 거리가 멀어요. 예, 전봉 저가까지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매수도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하단선도 쓴 거고 이 하단선도 쓴 거고 안 쓴 건 이거예요. 예, 332.54. 이 하단선만 안 쓴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잘 누르면 이 정도까지도 기대할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기대하는 거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죠. 339.90. 이 수치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자, 저가가 깨진단 말이에요. 저가가 깨졌기 때문에 저가 투자 심의도가 내려가게 됩니다. 저가 투자 심의도가 내려간다. 이게 좀 애매해요. 자, 보세요. 여기 이제 고가 투자 심의도가 내려갔고, 종가 투자 심의도가 내려갔고, 그 다음에 이제 저가 투자 심의도가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종가는 한 주 더, 그 다음에 고가 저가는 2주 더예요. 하락에 유리한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죠. 매도는 여기에요. 매도. 근데 여기는 매수야. 하지만 저가가 깨졌어. 그죠? 근데 이게 코스피 200 지수로 보면 종가가 하락하면 하락에 유리하긴 해요. 근데 코스피 지수의 목표치는 여기에요. 여기.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는 2526이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게 아마 331 정도 될 거예요. 331. 확인해 볼게요. 예, 331.57. 그러니까 다음 주에 종가가 하락한다. 그러면 가고 싶은 수치가 331.57 아래예요. 그러면 이걸 누르면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종가가 하락한다면. 근데 문제는 하단선이 강하게 버티고 있으니까 매도를 못해. 매도를 못해요. 내려갈 걸 기대할 수는 있는데 매도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하고 싶으면 이 정도에서 매도해야 되는데 안 오면 또 그냥 관망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태는 매도자에게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고 봐야죠. 오히려 매수자에게 유리한 구조예요. 가격적으로는 매수자에게 유리하다. 그래서 종가가 하락한다면 여기서
종가가 하락한다면 331.57, 2526까지 내려갈 수 있는 환경이지만, 예, 종가를 하락시키지 못한다면 오히려 상승하기에 더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감안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매도는 권장 못 하겠어요. 나중에 이제 지수가 빠지면 이게 종가가 이렇게 돼 있어서 내려갔습니다라고 설명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구조 자체에서 하방을 주장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가격적으로는 매수자에게 유리하다. 그런데 저가가 깨졌잖아요. 저가가 깨졌기 때문에 바로 매수를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반면에 일봉은 하락이 훨씬 더 유리해요. 상단선으로 찍어 누르거든. 상단선으로 찍어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일봉만 보면 매도, 일봉만 보면 매도, 주봉을 보면 매수예요. 근데 일봉은 고점이 낮아지고 주봉은 저점이 낮아지잖아요. 고점만 낮아지는 게 아니라 저점도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일봉에서 양봉을 하나 확인하시고 그 다음 봉, 그 다음 봉에서 그 전봉의 저가를 안 깨면 매수를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니면 일단은 매도 포지션을 계속 끌고 가보는 거죠. 매도 포지션을 계속 끌고 가본다. 일봉을 보고 매도 포지션을 가져간다 그러면 수요일까지는 가능해 보여요. 수요일까지는 가능해 보이는데 지금 주봉의 하단선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어쨌든 누르는 게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죠. 누르는 게 쉽지는 않을 거다. 이 상태에서 내려가려면 진짜 깔끔하게 악재 뜨는 게 최고 좋아요. 뭔가 악재가 떠서 그냥 확 죽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이런 식으로 갭이라고 해봐야 1포 남짓한 개파락 가지고 주봉을 죽이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야간 선물의 하락이 반갑긴 하지만 이게 내릴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계속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감안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하방을 주장하는 게 쉽지는 않다. 하방을 바라지만 하방을 강하게 주장할 수준의 위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내려왔기 때문에. 이미 내려와 있는 상태라 쉽게 떠들지는 못하겠습니다. 개인이 1조 5천억 정도의 현물을 샀고 1조 5천억 정도의 선물도 샀고 외국인은 4조 3천억인가 선물 매도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의 힘으로 보면 저는 하방이 아직은 유리하다고 봐요. 이 돈을 풀어야 돼. 이 돈을 풀어야 위로 가는 거지. 이 돈을 풀지 않으면 어쨌든 누르면서 계속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올해 1월처럼 위에서 다 누르고 있는데 계속 현물이랑 선물 매수하면서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정반대 상황입니다. 개인이 계속 현물을 사고 있고 외국인이 계속 선물을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차트 자체는 상방에 유리하게 그려져 있지만 계속 인위적으로 차트를 누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돈을 푸는 시점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풀면 얼마든지 감아 올릴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는 상방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계속 지금처럼 개인이 막 매수에 달라들어서 썸머랠리라고 믿고 계속 막 미친 듯이 매수해 준다면은 상방으로 가는 폭을 제한하면서 계속 누르고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아주 작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죠? 그 다음에 선물, 선물 월봉, 이렇게 하단선 아래에 있습니다. 저가만 안 깨지면 돼요. 저가만. 자, 주봉은 340.95. 베이시스를 잘 보세요. 베이시스가 안 커. 제가 알기로 지금 베이시스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지금 베이시스를 보고 뭐
별거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신경 쓰셔야죠. 지금 341.25예요. 341.25인데 코스피 200 지수가 선물은 342.30이에요. 그러면 베이시스가 얼마 되는지는 대충 보이시죠? 342.30, 341.25. 그럼 1.05에 1.05. 저점이요.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의 분기봉 저점인가? 전분기요. 전분기 저점이 얼마더라? 그 차이가 2.8 정도 나요. 2.8. 베이시스가 2.8이에요. 저가. 네. 저가만 보시면 2.8 정도 차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1포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는 만약에 선물이 저가를 붕괴하는 수준이 오잖아요. 그러면 코스피 200은 저가를 못 깨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코스피 200 지수가 더 내려가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감안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도 지금 하단선이 발달돼 있잖아요. 상단선은 여기 있어요. 여기 346.85 정도 있기 때문에 뭐 주봉 보고 매도 전략을 가져가겠다 그러면 저 정도까지는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안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안 올라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매도 위치는 저렇게 높지만 매도가는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매도자 입장에서는 사실 계속 관망하면서 보는 거지. 여기서 뭐 신규 매도를 해가지고 뭘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냥 내리는 게 낫지. 여기서 그냥 내려가는 게 속 시원한 거지. 이 자리에서 뭐 상단선까지 다시 올라가면 올라갔다가 또 다시 내려오는데 또 시간이 걸릴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매도 기회를 안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요 구조를 보면 지금 하단선이 시가보다 높게 있잖아요. 341.35? 이 정도의 하단선이 있는데 결국에는 바로 누르기는 힘들 거라는 거예요. 어쨌든 내려가려면 적어도 보합까지는 오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보합까지는 올 거다. 보합까지 온 후에 다시 누를 거냐, 아니면 반등해서 346대까지 올라갈 거냐, 그건 이제 지켜봐야겠죠.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격적으로 하방을 주장할 생각은 없어요. 공격적으로 하방을 주장할 생각은 없다. 그냥 내려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지, 이게 하방의 굿이다 뭐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일봉은 하락에 유리해요. 그러니까 일봉은 하락에 유리한데 주봉은 하락에 불리해. 그러니까 일봉으로 누르고 주봉으로 받치고 딱 가둬놓은 상태에서 돈 가지고 핸들링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계속 선물 금액, 선물이 매도로 집행되느냐 매수로 집행되느냐에 따라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제 개인적으로도 뭐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쉽지 않아 보이고요. 이게 이제 갭상승이 나오면 선물 매도를 들고 있기 때문에 매수로 청산하면 손실이 되지만, 개파락이 나와서 매수로 청산하는 건 익절이잖아요. 그래서 개파락이 나왔을 때 외국인이 선물 매수로 대응을 하게 되면 이익 실현, 차익 실현을 하면서 올리는 거라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개파락이 나왔을 때 외국인 선물 매수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계속 제 입장에선 하락을 원하고는 있지만 이 차트 자체는 아직 하락으로 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상태예요. 시간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하방을 주장한다는 것 자체는 투자자에게 잘못된 판단을 제공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 보수적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신규로 곧보수 사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은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코스피 200 지수는 다음 주에 종가가 하락하면 331.57인가? 그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반면에 이미 코스피 지수는 2526까지 내려갈 수 있는 에너지를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한 번쯤 그걸 가지고 기대해 볼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 정도의 기대감이지. 예. 이게 지금 거래 자체로 봤을 때는 매도자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위치라서 일단 신규 거래자에게는 오르고 내리고를 떠나서 진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